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회귀 분석 두 번째 파트를 12주차 두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네, 뭐 회귀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단순 회귀 분석에서 그 베타 제로, 베타 원, 우리 소위 얘기해서 y절편이랑 그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이제 그 검증 통계량 할 차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기로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이거 조금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회기선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기선을 통해서 실제 관측치 값과의 차이, 이걸 우리 잔차라고 그러죠. 레지듀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우리가 회기 분석의 그 뭐 목적이자 뭐 과정이자 뭐 그런 거죠. 그런 선을 구하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인데 결국 가상의 회귀선과 관측치들 간의 거리, 요 거리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게 절대값으로 하면은 계산이 어렵고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에 대한 잔차 제곱, 스퀘어드 레지듀얼 제곱을 해서 그거를 한다. 그것까지 했죠. 그래서 미니멈, 미니마이즈, 시그마, 엡실론 I, 에라, 엡실론 i는 미니멈 yi 빼기 yi 햇 스퀘어는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스퀘어, 요걸 한다. 여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요걸 잔차 제곱합. 결국 요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뭐 가로 세로 곱한 사각형의 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면적의 합이 가장 작은 게 회기선, 작은 회기선이 최적의 회기선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한 부분인데 관측치 값과 회기선과의 거리인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직선식을 찾는 방법. 이거는 엡실론 i를 최소화하는 것이가 아니고 이것을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직선식을 구한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에라 텀 스퀘어는 yi 빼기 yi 햇의 스퀘어고, 이거는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스퀘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니멈 i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요랬을 때 요 미니멈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스퀘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편미분을 했다. 편미분을 하면 뭐 우리가 미지수가 베타 제로랑 베타 1이니까 베타 1 라운드 베타 제로 분의 라운드 2, 그래가지고 2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마이너스 1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는 요게 이제 편미분값 제로가 되겠죠. 또 편미분이라는 거는 다른 미지수는 0이라고 놓고 그건 놓고 베타 1에 대해서만 하는 거, 베타 1 다른 변수 베타 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베타 1과 관련된 것만 미분되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2가 나오고, 베타 1에 대한 나머지 변수가 마이너스 xi죠. 마이너스 xi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제로. 이렇게 구했을 때 결국 베타 제로는 y바 빼기 y 베타 1 x바, 베타 1은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xi 빼기 x바는 스퀘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 몸무게 키 뭐 편차 x 편차 y 편차 편차곱 xi 빼기 x바 yi 빼기 y바는 편차 제곱, 요까지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보면 돼. 뭐 그래서 회귀계수를 구해보니까 이것처럼 나와서 회귀시는 요거까지 도출되더라. 요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한 부분이라서 뭐 결국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편차의 개념이라는 것은 평균값과 yi 실제 관측값과의 차이,
그죠? 그게 총편차죠. 총편차인데 그것으로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편차인데 양수나 음수값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회기선으로서도 설명될 수 없는 편차가 있는데 평균값에서 이제 회기선을 구하면은 yi 햇이라는 게 나오는데 yi에서 yi 햇을 빼면 그 차이 그거를 이제 회기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편차 회기선으로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편차 양수나 음수값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회기선 그 오른쪽 편에 보면은 회기선으로 해서 밑에 부분 설명되는 것들은 밑에 부분이 되는 거고요. 설명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 위에 있거나 벗어나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그것들은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모든 관측지 값이 회기선에 딱 맞춰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럴 수가 없고 그 회기선에서 그 구한 그 값 말하자면 우리가 몸무게가 65인 사람이 키가 170이라고 했을 때 170이라고 회기선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럼 170이면 좋은데 170 몸무게는 60이지만 170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거기 또 있죠. 그런 차이, 그런 편차. 그래서 총 편차 yi에서 y바를 뺀 것은 회기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차 더하기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편차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증 통계량을 구해서 회계선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추정된 회기선이 실제 값과 평균 사이의 편차를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일반적으로 R-스퀘어로 나타낸다. R-스퀘어로 나타낸다. 그래서 yi 햇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하면 파란색 부분 왼쪽에 위에 그 그래프 보면은 파란색 부분은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편차고 거기 뭐 약간 그 살색 분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회기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차 yi 빼기 yi 햇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yi와 yi 햇과 y 바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나누면은 총 SST, SSE, SSR 이렇게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제가 sum of squares 토탈은 sum of squares 뭐 에라 잔차 sum of squares 뭐 회기선으로 regress 뭐 설명되는 제곱합과 설명되지 않는 제곱합은 총 제곱합이다. 그래서 요 우리가 얘기하는 결정계수 R 스퀘어는 뭐 전체 제곱합 중에서 설명되는 제곱합이겠죠.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1에서 R 스퀘어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1에서 총 제곱합 분의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제곱합을 가집니다. 그래서 R 스퀘어는 SST분의 SSR 이꼬르 1-SST분의 SSE 그래서 R 스퀘어는 0에서 1 결정계수는 총 제곱합 중에서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제곱합의 비율이다. 그래서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고 바람직한 회기선이 된다. 그렇죠. 전체 설명할 수 있는 파트가 100% 1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고 바람직한 회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값의 표준 오차하면 실제 관측 값과 추정된 회기선의 예측 값과의 차이, 즉 오차 혹은 잔차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데 잔차는 음위값과 양위값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잔차의 합 대신 잔차 제곱합을 사용한다. 그래서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그래서 추정값의 오차는 잔차 네. 뭐 엡실론 i는 yi 빼기 yi 햇이다. 그래서 잔차 제곱합은 sum of squared error 이거는 yi 실제 관측팍에서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값을 빼면 yi 햇을 빼면 이거 스퀘어다.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의 스퀘어. 그래서 yi 햇을 구하는 과정에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사용하기 때문에 잔차 제곱합은 두 개의 자유도를 잃게 되죠.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도를 잃게 돼서 우리가 잔차 평균 제곱을 구하려면 자유도 n-2로 나눠주는 거죠. n-2. 그죠? 나누어지면 잔차 평균 제곱이 된다. 그래서 MSE라는 것은 SSE 빼기 n-2 나누기 n-2는 n-2분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 빼기 yi 햇의 스퀘어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추정값에 그래서 표준 오차는 mean of squared error. 아까는 sum of squared error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나누어지면 mean of squared error죠. mean of squared error는 SSE를 n-1로 나누고 이거는 곧 시그마 i는 yi 빼기 yi 햇의 스퀘어는 n-1로 나누죠. 그래서 SE는 실제 값에서 추정 값을 빼고 그거에 제곱을 하면 잔차의 제곱이 나오죠. 그걸 n-2로 나누고 루트를 씌워주면은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스탠다드 에러 오브 에스티메이션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 나온다. 그거를 이제 시그마 그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의 스퀘어다. 네, 그래서 n-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잔차 평균 제곱을 SE의 스퀘어로 표시하고, 그죠? SE의 스퀘어, MSE를 SE의 스퀘어로 표시를 하고, 잔차 평균 제곱의 제곱근 값인 SE가 추정값의 표준 오차가 되고, 스탠다드 에러 오브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잔차가 작을수록 회기선의 표준 오차는 작아지고,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추정된 회기선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잔차라는 게 이제 회기선에 설명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이 작으면 그만큼 에러가 있는 거죠. 에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표준 오차가 작아지고 회기선이 정확해진다. 그러나 표준 오차는 종속 변수의 측정 단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정값의 표준 오차는 결국은 n-2분의 1 루트 시그마 yi 빼기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스퀘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회기 분석의 분산 분석표 지금까지 얘기한 그거를 이제 그 총분산을 설명되는 분산과 설명되지 않는 회기 시간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과 설명되지 않은 분산으로 나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회기선이 우리가 구한 게 회기선의 설명력이 아무리 높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일반화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첫째,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건 yi 햇 빼기 y 바 전체 평균이겠죠. 그걸 SSR이라고 그러고 잔차는 SSE를 yi 빼기 yi 햇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 합계는 sum of square total은 yi 빼기 yi 바의 스퀘어. 그래서 SSR, SSE는 SST 이렇게 세 가지의 제곱합으로 나뉘는데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을 보면 sum of square total은 평균값 하나가 쓰이니까 n-1이 되는 거죠. 다음에 자유도가 잔차 그 회기식은 k 플러스 1 빼기 1이죠. k는 여기서 독립변수니까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면 독립변수의 수가 하나면 2개 빼기 1인 거죠. 그죠? 그리고 독립변수가 하나면 잔차는 우리가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는데 썼기 때문에 n-2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유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독립변수 수에 따라서 k 값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는 단순회기 분석을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독립변수가. 그러면 n-2 잔차에 대한 자유도는 그 회기에 대한 자유도는 그냥
그 1,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MSR, MSE는 평균 제곱을 구하는 거는 전체를 그 sum of residual과 sum of squares 에라를 이제 그 저거로 나눠지죠. 그 자유도로 나눠지면 MSR, MSE가 나오는 거죠. mean of square, residual, 아니 mean of square, regress, 그리고 mean of square 에라가 나오면 결국은 에라가 크면 안 되고 MSR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게 커야 되니까 에라가 너무 크지 않고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크면 안 되니까 검정 통계량 F는 MS2분의 MSR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되는 거는 갈수록 크면 안 되고, 그죠? 아니, 설명되는 부분은 커야 되고, MSE는 L라는 갈수록 작아야죠. 잔차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검정 통계랑 F를 하고 F 분포를 따른다. 그죠? F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회기잔차 총합계로 했을 때 F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하면은 뭐 F 값은 회기선으로 인해 설명되는 제곱합 SSR 나누기 독립변수의 수 K, SSE 나누기 n-K 플러스 1. 이거는 MS2분의 MSR, F는 K, n-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회기 모형이 유의한 게 있고 유의하지 않은 이렇게 있을 때 회기선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의 평균인 회기 평균 제곱과 실제 관측지가 회기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잔차 제곱의 평균인 잔차 평균 제곱의 비율로 표시되는 검정 통계량 F값으로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검정 통계량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설명되는 그 부분이 많은 거죠. F값이 인계치보다 크면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맞다, 정확하다, 잘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F 분포는 알파는 이게 유의 수준이죠. 그래서 K 독립변수의 수 n-K 플러스 1에 따른 겸정 통계량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 잔차는 갈수록 작은 게 좋고, 그죠? 설명되는 부분은 커야 되니까 작은 게 분모로 가고 큰 게 분자로 가면은 갈수록 커지겠죠. 그런 게 좋은데 역으로 얘기하면 잔차가 크고 설명되는 게 작으면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더 좋은 회기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다중회기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중회기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종속변수 변수 값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회기식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아까까지는 그 키를 몸무게로만 했는데 허리둘레도 같이 보는 거죠. 허리둘레도 같이 보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몸무게가 나오고 또 허리둘레가 나오는 거죠. 몸무게, 허리둘레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기식은 똑같아요. 그냥 하나만 더 늘렸다고 하고 노테이션만 좀 바꿔주면 yi-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1i 플러스 베타2 x2i 이렇게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종속변수 값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회기식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yi-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1 베타2 x2 베타3 x3 플러스 똔똔똔 해서 베타 n xn이다. 그래서 결국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3차원의 그래프가 되는데 y축은 종속 변수인 키를 나타내고 x1축과 x2축은 각각 독립 변수인 몸무게와 허리둘레를 나타낸다. 그래서 몸무게와 허리둘레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회귀식에서 그 아까 파란색 오른쪽에 파란색 평면에 거기 점이 나오겠죠. 그런 키가 나오는데 실제 관측치는 그거보다 떠 있는 그런 원, 조그만 원에 거기 있죠. 그래서 회귀식은 똑같이 yi 햇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i 플러스 베타 2 x2 i.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로 늘어났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요거를 영어로는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한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K개라면 K 플러스 1차원의 공간상의 뭐죠? 독립변수 K개, 종속변수 1개 해서 K 플러스 1차원상의 공간상의 K차원 모양의 회의값이 형성된다. 그죠? 그래서 과정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단순의 기분속과 동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결국은 요 다중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까 우리 한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뭐죠? 이렇게 돼요. 회귀에 설명하는 회귀로 인한 제곱합 SSR이 있고 잔차 제곱합 SSE가 있고 그죠? 총 합계는 SST가 있고 그래서 자유도는 독립변수 수 플러스 1 나누기 빼기 1 이렇게 해서 결국은 MSR은 평균 제곱은 K 플러스 1 빼기 1 SSR 결국은 설명되는 거는 독립변수로 나눠지는 거고요. 독립변수로 나누는 거 잔차는 SSE는 시그마 yi 빼기 yi의 햇은 m-k 플러스 1 결국은 MSE는 m-k 플러스 1 SSE 이렇게 되는 거죠. 총합계 SST는 시그마 yi 빼기 y 바의 스퀘어 이거는 m-1 결국 검정통계량 F는 MSE분의 MSR 그래서 관측수치의 수 독립변수의 수, 다중회귀 분석에서 도출된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수행된다. 결국은 우리 앞에 예를 우리 구에서 해보면은 검정 통계량이 130.635가 평균 제곱이 나와서 검정 통계량 F 값이 나오죠. 평균 제곱은 894.064, 6.844.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회기로 설명되는 게 894, 900 가까이 되고 잔차로 설명되는 게 6.8, 7 정도 되면은 무조건 저거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독립변수가 2개면 회기선의 자유도는 2가 되고 잔차는 총 관측치 35개에서 2 플러스 1, 3개 뺀 32개가 된다. 그래서 전체 자유도는 요 2개 자유도 합친 거니까 34개이고 이건 다시 보면은 전체 35개 관측치 중에 전체 평균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n-1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회귀식과 회귀계수에 대한 평가. 그래서 상수가 있고 표준오차가 있고 몸무게가 있고 허리둘레가 있고 표준오차가 있고 베타값은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됐을 때 그 각각에 대한 거는 T검정으로 보죠. T값을 보면은 22.635, 653, 3점 몸무게는 3.548, 3.370 그래서 유의확률 P밸류를 보니까 다 0.01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회기선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개수들이 회기식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편이라든지 상수라든지 몸무게라든지 허리둘레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더미 변수가 나오는데 더미 변수는 뭐냐면 제가 요 앞 시간에 얘기했을 때 변수 자체가 저거인 경우에 그 뭐 독립 변수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몸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죠? 직업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척도 자체가 독립변수의 척도 자체가 그 등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가 아닌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를 활용하는 회귀 분석을 우리가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0과 1의 값만을 갖는 이항변수 형태의 더미 변수로 변환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준 빼기 1 해야 되는데 그래서 4개의 수준이 있으면 3개의 더미 변수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더미 변수가 수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이면 수준이 2개고요. 그죠? 그거는 뭐 더미 변수를 하나만 0, 1 하나만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수준이 3개면 그죠? 4개 수준이 4개면 거기 그립 예처럼 4개면 A, B, C, D 4개다. 그러면은 수준이 000,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돼야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를 더미 변수를 3개를 써야 된다. 그래야 어느 수준이나 기준이 될 수 있고 해석하기 용이한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죠? 그냥 이게 예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계절과 광고비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은 명목 척도로 측정되어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절은 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계절 변수를 3개의 이항 변수로 더미 코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맨 처음에 그냥 계절이다. 그래서 계절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 2, 3, 4 해가지고 YIS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1 I 플러스 베타2 X2 I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회귀식이고 더미 변수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미죠. D라고 했을 때 베타0 플러스 베타1 D1I 베타2 D2I 베타3 D3I 변수 3개를 넣는 거죠. 더미와 관련된 걸. 그리고 베타4 X4I는 아까 뭐죠? 광고비죠. 이렇게 더미 변수를 쓰면 D1i, D2i, D3i가 뭐 봄이면은 000 해서 없는 거죠. 그냥 여름이면은 앞에 거만 1이고 뒤에 2개는 00. 가을이면 앞이랑 맨 마지막은 0이고 가운데는 1이고 겨울이면 2개가 0이고 마지막이 1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계절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그죠? 그리고 추정되어야 할 모수가 그러면은 많아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베타0 더미 변수가 수준이 계절이니까 4개니까 3개가 나와서 더미가 3개가 나와서 총 3개. 그리고 광고비에 대한 더미 변수 베타4 5개가 나오죠. 5개. 그리고 X2i, X4i는 광고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X2i는 위에 이제 잘못된 거고, 그렇죠? X1i, X2, X4i는 잘못된 거, 잘못된 회귀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명목 척도가 있을 때는 더미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회귀식이랑 뭐 그냥 제가 방정식이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해하기 쉬우라고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사회 현상을 그죠? 실제 사회 현상을 이 함수식 모델로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거 그냥 이거 나타낸 거라고 수학적인 기호로 무슨 말이야?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광고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광고비와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얼마인지 파악하자라는 게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여름에는 에어컨이 매출이 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광고비는 그냥 뭐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 숫자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이 계절적인 요인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숫자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숫자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노미널 스케일,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거를 명목척도라고 그랬죠. 명목척도.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변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숫자일 때는 되지만 안 된다. 위에 같은 회기식은 안 되고 결국은 그 각각의 봄일 때의 효과, 여름일 때의 효과, 겨울일 때의 효과, 가을일 때의 효과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D1i, D2i, D3i와 같은 세 개를 넣고 봄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셋 다 0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 여름일 때는 앞에 거 하나만 1을 두고 나머지 두 개를 없애면 되는 거고 가을은 두 번째 것만 놔두면 되는 거고 겨울은 마지막 것만 놔두면 된다. 그렇게 코딩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되게 뭐 합리적이죠? 네. 알겠죠? 그래서 더미 변수라는 걸 쓸 때 이게 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전, 전쟁 후 뭐 이런 거 할 때도 더미 변수를 써야죠. 그리고 뭐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했을 때 정책 기조를 뭐 바꿨을 때 뭐 또 뭐 나온다든지 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결국은 매출액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름은 겨울보다 30억이니까 겨울보다는 40억이 많다. 그죠? 가을이 15, 봄은 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나왔다면은 베타 제로는 70, 베타 1은 70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베타 1은 30. 그러니까 여름은 100억이라는 거죠. 다음에 가을은 85. 겨울은 10억이 줄어서 60억. 그죠? 뭐 다음에 그 베타 4는 이거는 광고비에 대한 계수는 20억. 그랬으면은 YI 햇은 70 플러스 30 D1i 플러스 15 D2i 빼기 10 D3i 플러스 20 X4i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i는 여기서 이제 관측치가 여러 개니까 그 관측치에 대한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더미 많이 쓰입니다. 뭐 시계열 분석에서도 쓰이고 전쟁 전후 어떤 정책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런 게 척도가 그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인 경우에 그걸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가 뭐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리니어한 선형 관계로 추정을 했어요. 그죠? 리니어한 선형 관계로 추정을 했지만 선형 관계 그죠? 선형 관계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인 관계가 있다. 비선형인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약간 밴드처럼 이렇게 볼록한 우리 볼록한 여러분 그 convex라는 CONVEX 찾아보시고요. 단어. 다음에
수학 용어인데 콘케이브, CONCAVE, 볼록 오목 이거 있죠?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있죠? 우리 렌즈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갈 때 그랬을 때 뭐 볼록하냐, 콘케이브 하냐. 그래서 그 볼록한 경우에 독립변수가 이렇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로그를 취하고, 그죠? 로그라는 건 결국 루트 값을 취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y는 x 제곱, 그죠? 그게 되는 거죠. 지수 함수를 택하고, 나는 나머지 건 지수 함수의 반비례라는 뭐 그걸 취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변환하려면 뭐 로그 x, 루트 x, 또 두 번째 거 녹색은 x 스퀘어, 세 번째 거는 x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뉴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뭐 x 로그 모양이나 뭐 지수 모양이나 뭐 이런, 이건 뭐 역함수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럴 때는 이런 독립변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요게 이제 결국은 전환해주면은 결국 똑같이 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비선형이 되고요.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종속변수 y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죠? 뭐 x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y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되면은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도 굉장히 그 늘어난다든지, 두 번째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반비례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y도 똑같이 y 스퀘어가 되던 로그 y 플러스 루트 y도 되던 y 뉴가 되던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다음에 결국은 광고액과 판촉 비용이 매출액을 예출하는 모형에서,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네요. 광고액도 있고 판촉 비용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이거는 S 이꼬르 A 알파, A 베타, P 감마, 알파 베타 감마죠. 감마. 그래서 gamma, 매출액은 광고 금액과 판촉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관계, 뭐 지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를 이제 지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요걸 로그를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시 선형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로그 x에는 n 로그 x가 되고, 로그 xy는 로그 x 플러스 로그 y는 아마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로그 법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결국은 선형 관계가 되죠. 로그 x라는 것은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 로그 a 플러스 감마 로그 p.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6 그러면은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귀 분석으로 계수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추정할 수가 있죠. 알파 값, 베타 값, 감마 값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추정된 계수 값들을 원래 식 1에 대입하여 광고와 판촉 그리고 매출액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완성하면 S는 알파 A의 B, P의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떤 관계가 되던, 그러니까 판촉 비용이 뭐 많이 쓴다고 그래서 그게 매출로 계속 다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거에 뭐 그게
더 많이 쓰면은 그게 있는 그대로 선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증폭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루트를 씌우거나 뭐 더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